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5년 5월 8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그 거래소가 하나 더 생겨서 그 저녁 8시까지 거래가 되는 거를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퇴근하시고 나서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 뭐 그런 어떤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뭐 최근에 이제 안정된 기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이제 강한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2% 상승했고 코스닥은 0.94% 거의 한 1%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1000종목 이상 천종목 이상 이제 상승하면서 강한 어떤 코스닥의 장세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급 변동은 큰 변동은 없었고요. 오늘 그 어제 미국장도 플러스 흐름 냈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들 보합 내지는 홍콩 상해도 플러스권 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세는 안정적인 흐름을 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증시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내주는 어떤 신호로서 알 수 있는 부분은요. 섹터 순환매 장세가 도는 겁니다. 섹터 순환매 장세라는 건요. 전체 장세가 이제 상승하는 거는 우리가 강세장이죠. 강세장.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겪으셨겠지만 코로나 때 그냥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하고 두 배, 세 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이제 강세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개념의 강세장이 아니고 이런 강세장이 오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3년 내로는 세터 장세, 박스권 장세예요. 코스피든 지금 글로벌 시장도 박스권 장세로 지금 들어가는 흐름이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어떤 섹터가 이제 또 이제 주도력을 보이면서 끌어올려주고요. 그럼 이제 지수가 박스권이면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도 있잖아요. 뭐 일부 섹터는 상승하고 뭐 한 두세 개 섹터가 상승하고 한 뭐 다섯 개, 여섯 개 시장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펼쳐져요.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런 데서는 그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가 뭐 약간의 상승 정도 하는 수준이고 다른 섹터가 이제 끌어올려주는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 흐름이 펼쳐지는 모습들이 최근에 이제 전개되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은 수익을 내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환경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급락 장세마다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증시보다 안 떨어지고 방어적인 흐름을 보이잖아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더 방어적이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려왔습니다. APR 같은 경우가 오늘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이제 상한가에 마감을 했는데요.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급락장이 펼쳐질 때 요 부근이었죠. 요 자리에서 안 빠지고 계속적으로 받쳐주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시세적 흐름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나온 거죠. 예. 이 기업이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 부분을 누군가는 알고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산 거죠. 예. 그래서 깜짝 실적, 증권사에서 예상한 어떤 이제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어떤 실적의 흐름을 이제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에서 나타난 어떤 성과들이 예상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장세는요, 뷰티가 완전 장악했고요. 뷰티 섹터가 압도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일단 APR 경영 실적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 1분기 매출을 보시면 전년 동기 1분기 전년 동기에 1,400억 매출이었는데요. 거의 두 배 튀었어요. 2,600억입니다. 거의 두 배가 튀었고 보시면 분기 단위로도 꾸준히 최대 이제 분기 실적을 매출을 이제 달성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달성했느냐 해외입니다. 해외 쪽에서 이제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APR의 이제 CEO, 제가 볼 때는 최연소, 국내에서 최연소 자산가의 대열에 올라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연소로 최대 자산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CEO가 그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경영 전략적인 측면이 제가 볼 때는 꺾이지 않는, 어떤 문제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자질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슬라를 투자할 때는 일론 머스크를 보듯이 APR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저는 절반 이상은 CEO에 대한 자질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2,600억,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96% 튀었습니다. 546억에서 아마 이제 올해 실적은 매출이 1조는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익단으로도 뭐 역대급의 이제 영업이익을 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107%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보시면 이제 뷰티 디바이스도 그렇지만 화장품 뷰티 쪽에서 보시면 어마어마한 수준의 실적의 흐름을 냈습니다. 지금 이제 화장품 기업들도 오늘 급등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뷰티 쪽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K-뷰티, K-화장품들이 이제 잘 팔리는 건데요. 관세적인 영향도 있을 거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산 거죠. 관세 매긴다는 부분 때문에 미리 산 부분이 1분기에 컸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4월부터 이제 관세가 매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미국의 소비자들 딴에서도 그 미리 당겨서 이제 매수한 측면이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하더라도 뭐 의료기기든 이런 것들이 폭발적인 매출의 성장을 보였고요. 이번 실적 서프라이즈는 이제 보시면 화장품 뷰티가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152%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구조적인 성장인데 관세 영향 때문에 조금 예상보다 대체적으로 화장품 쪽이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제 분기 매출이 그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6% 성장했고요. 그만큼 이제 해외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실적을 견인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의 성장이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특히나 이제 전년 동기 17%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이제 지역별 매출 비중에서 17%였던 미국이 27%로 완전히 점핑하면서 국내랑 비등하게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그만큼 최대 시장 미국에서의 성과들이 나타나는 흐름을 내고 있고요. 이제 기저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1분기가 워낙 이제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기업의 이제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브랜드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일본에서도 엄청 잘 팔려. 최근에 보시면 이제 뭐 팝업 스토어나 이런 쪽이 지금 뭐 정말 성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뭐 아마존, 뭐 일본 온라인 쪽 이런 쪽에서 이 APR의 메드큐브 제품들이 상위권에 포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제품이 좋아야지만 뭐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 후기나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되는 그런 구매율들이 이 기업의 이제 제품력을 이제 증명해내고 있고 브랜드에 대한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리고 한국의 미용 분야에서 대장주로 올라선 이런 흐름이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뭐 다 좋은데 뭐 시장에서는 일부 밸류가 좀 높은 거 아니야? 다른 미용 뭐 화장품 이런 기업에 비해서. 근데 이제 이번 실적 서프라이즈는 이 밸류가 높은 이유가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판단했고 결국은 상한가라는 이게 신고가예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위로 열려 있고요. 이제 오늘 당연히 개인들이 팔았겠죠? 수급을 보시면 개인이 64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55만 주를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14만 주를 순매수했어요. 금액으로 치면 개인이 600억을 순매도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양봉 상한가가 나올 때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수급으로 올려 치면요, 개인들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뭐 저한테도 많은 그런 어떤 의견들을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이제 항상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 이런 실적의 어떤 흐름이 추세적인 거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팔고 있는 개인들은 그 뭐 안타까운 거죠. 예, 안타까운 이제 결정들, 판단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용 쪽의 기업들이 오늘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종목별 흐름으로 이제 좀 보면요. 실리콘트도 11% 급등하면서 장기평을 완전히 돌파시키는 흐름이고요. 한국콜마 5.9% 상승으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고요. 또 펌텍코리아 마찬가지로 용기 회사죠. 박스권을 이제 돌파해서 이제 우상향 기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도 11% 급등하면서 예, 박스권 상단에 올려 세우는 형태로 나타났고요. 모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순매수를 바탕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 기관들은 좀 팔기도 했네. 실리콘도. 그리고 TNL도 7% 상승하면서 이 미용, 뷰티 쪽에 강세 흐름에 편승하는 모습이고요. 뷰티 쪽에 이제 기업들 휴메딕스도 역시나 5%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 비올, 그리고 원텍 같은 회사들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휴젤도 오늘 실적적인 부분은 기대에는 좀 못 미쳤지만 일시적인 어떤 요인으로 좀 판단되고요. 역시나 오늘 플러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미용 분야의 어떤 대장주의 성격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용과 같이 볼 수 있는 영역이요, 결국 이제 비만 쪽이죠. 비만의 대장주는 펩트론이죠. 예, 역시나 이제 21선 지켜내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면서 그 미용 분야에서 후발 성격이긴 하지만 이제 미용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신약의 성과들을 이제 학회에서 내보이는 그런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한미약품도 중기평 돌파하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경구치료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그 거래 정지가 됐죠. 급등에 따른 투자 경고에 따른 거래 정지를 통해서 금일 이제 거래가 되진 않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그리고 SK바이오팜 같은 또 관세에 또 영향을 받는 걸로 시장에서 판단하는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은 보합 정도 됐고요. 또 이제 그 특허권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계속 있는 알테오젠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미용, 뷰티, 또 비만 이런 쪽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강세 시연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은 순환매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좀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 섹터군들도 돌아가면서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배틀을 짧게 잡으면 원활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 섹터도 그렇고 또 이제 2차전지 쪽의 섹터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세게 상승시켜주는 그런 흐름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이렇게 이제 행복한 투자 인생을 위한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요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40대,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또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투자의 어떤 방향, 뭐 기준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조회수가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이런 영상을 봤을 때 그만큼의 이제 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뭐 그런 영상을 저는 이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조회수 뭐 그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눔인사이트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스터디를 이제 5월 18일 날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4종목, 또 해외 기업 2개 기업,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비만 시장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고, 우리가 항암제 바이오 기업들이 메인이었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알테오젠, 뭐 리가캠, ABL, 뭐 유한양행 다 항암제 영역에서 이제 플랫폼 이제 이면서도 항암제 영역에서 이제 기대감을 펼치고 실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2030년까지 가장 고성장을 하면서도 정 거대한 200조의 시장이 펼쳐지는 건 비만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시장을 우리가 깊이 있게 스터디를 하고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우리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에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또 판별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어떤 뭐 단편적인 뉴스라든지 단편적인 뭐 기사나 뭐 단편적인 어떤 뭐 어디 올려진 뭐 그런 분석글만으로는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몇 배 수익을 내는 그런 어떤 인내심을 가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엉덩이를 붙이고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힘은 결국 누구보다 이 기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확히 아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가진 투자자들만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더라. 뭐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학습이 잘 되어 있고 또 확실하게 되어 있는 투자자는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가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 기업 나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테슬라, 엔비디아 뭐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거기서 손실을 내고 나오고 누구는 거기서 엄청난 엄청난 수익을 내고 나오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홀딩하는 투자자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차일까요? 저는 이제 그걸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완벽하게 알아야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의 이제 스터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깊이 있게 이 시장의 전망까지 알아보면서 핵심적인 기업들이 어떤 방향의 기술 트렌드를 가지고서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트렌드에 맞는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외 기업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스터디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10년 동안에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이 비만 치료제 분야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헬스케어 투자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투자에 있어서 최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만 시장은 200조 시장이 됩니다.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당뇨에서 시작해서 비만으로 갔다가 심혈관으로 지금 적응증을 넓히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시장의 규모가 될 거라는 게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오 최대 상승 분야, 큰 수익을 위한 준비를 한다. 비만 골드러시. 25년 5월 18일 날 나눔 인사이트에서 스터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날 줌 주소를 게시판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론 강의를 하나 올렸는데요. 요건 뭐냐면요. 제가 동행 스터디 유튜브 멤버십에서 그 시대성장주 이론을 이제 이론 강의 영상들을 업로드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 내용입니다. 3시간에 걸친
미국 주식시장의 100년 역사를 스터디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예,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제 이 주식시장 100년 역사를 공부하면 뭐가 좋은 거냐? 결국 계속 반복됩니다. 예, 우리가 급락장마다 이제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또 이제 막 상승하면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들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장세가 급격하게 뭔가 좀 변동이 커지거나 할 때 이런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항상 반복됐잖아요. 급락장, 급등장. 예, 그때마다 기업들은 혁신을 이루었고 정부와 연준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을 하기 위한 대응책들을 폈죠. 투자들은 탐욕과 공포 속에서 강세장의 마지막과 또 시장의 바닥 지점을 형성하는 반복되는 역사의 과정들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요, 성공의 열쇠는 역사 속에 있다고 봅니다. 3시간의 스터디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동행 스터디 멤버십에 이제 들어와 있는 내용이니까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분위기, 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무난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좋은 콘텐츠, 좋은 전략들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